안녕하세요. 서울그랜드 대표원장 김준영입니다. 월간그랜드 5호로에서는 사랑니를 뽑거나 충치 또는 심한 잇몸 질환으로 임플란트를 위해서 치아를 뽑는 경우에 발치 자리가 최대한 아프지 않게 빨리 잘 아물 수 있도록 발치 후 주의사항과 꿀팁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발치 후 주의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처음 발치 후 주의사항을 받으시게 되면 처음 제일 상단에 있는 글귀가 꺼즈를 꼭 누르고 계시라는 그런 글귀가 좀 있으실 텐데요. 보통 발치를 하고 나면 한 2~3시간 정도 좀 발치를 꼭 누르고 계시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무래도 발치가 혈병이 이루어지고 이게 지혈이 좀 이루어질 때까지는 한 2~3시간 정도는 꽉 누르고 계시는 게 좋은데요. 보통 꽉 누르고 계시지 않고 물고 그냥 말씀을 좀 하신다든지 이렇게 막 옆 사람이랑 물고 계시면서 이렇게 말을 한다든지 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압박 지혈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지혈이 좀 충분하게 되지 않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물고 계신 꺼즈는 조금 힘드시더라도 한 2~3시간 좀 물고 계시고요. 2~3시간 정도 지나면 마취가 좀 깨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프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발치하기 전에 항상 저희는 약을 항상 드시고 발치를 하기 때문에 아마 2~3시간 되면 또 먹은 그 약효가 나타나서 마취가 좀 풀리더라도 통증이 어느 정도 억제가 되는 걸 좀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좀 힘드시더라도 그래도 한 2~3시간 정도 물고 계시고요. 만약에 2~3시간 뒤에 꺼즈를 뱉었는데도 피가 조금 더 나오는 것 같다거나 그랬을 때는 저희가 요번에 꺼즈 좀 챙겨 드리니까요. 요번에 꺼즈를 한 30분이나 1시간 정도 조금 더 추가적으로 물고 계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꺼즈를 저희가 처음에 딱 물려드려요. 처음에 물려드릴 때 이렇게 무세요 라고 해서 딱 물려드리는데 그 무는 게 저희가 딱 발치하는 부분에 꽉 압박 지혈이 되도록 딱 물려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물고 다시 벌렸다가 다시 물게 되면 그 부분에 압박 지혈이 되지 않기 때문에 꺼지를 자꾸 이동시키거나 하는 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 무세요라고 했을 때 딱 물고 한 2~3시간 정도 가만히 계시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물고 말씀을 하신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자꾸 들썩들썩거려서 압박 지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삼가해 주시고, 혹시 꺼즈를 좀 빨리 갈고 싶다고 2시간이 안 됐는데도 또 갈아버리거나 새 꺼즈로 갈아버리거나 하게 되면 이 2~3시간의 연속적인 압박 지혈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혈이 또 충분하게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2~3시간 동안 그냥 꾸준히 하나의 꺼즈로 꼭 물고 계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얼음찜질하기가 있는데요. 발치하고 나면 보통 치아를 뽑고 나서 만 48시간 동안은 그 수술 부분에 모세혈관들이 이제 안정화가 이루어져요. 근데 그 모세혈관의 안정화가 한 만 48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48시간 동안에는 약간의 피도 약간 조금씩 계속 스며 나올 수도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얼굴이 많이 붓기도 하고 그런 반응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혈관을 약간 수축시키고 붓기를 좀 적게 하기 위해서 냉찜질을 권유를 드립니다. 그래서 냉찜질을 권유를 드리는데 보통 한 48시간 정도 하시면 되거든요. 48시간이 지나면 아까도 설명드린 대로 모세혈관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붓기도 많이 덜해지고, 혹시나 48시간 뒤에 냉찜질 하고 나서 더 하면 붓기가 더 안 생기는 거 아니야?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보통 48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도 냉찜질을 계속 하게 되면 오히려 치유가 방해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48시간이 지났는데 조금 더 찜질을 하고 쉬고 싶다 라고 하시면 따뜻한 온찜질도 괜찮습니다. 이제 그때부터는 조금 더 치유를 조금 더 이루어지기 위해서 조직액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빨리 교체가 되기 위해서 따뜻한 찜질도 권유 드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근데 보통 또 따뜻한 찜질 하게 되면 피가 또 나는 경우가 있어서 또 냉찜질은 48시간까지, 48시간 이후에는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발치를 또 하시고 나시면 식사하는데 많이 불편하세요. 그래서 보통 유학을 가시거나 군대를 가시거나 그럴 때는 치과에 못 오시고 시간상으로 많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자주 오시기도 힘드시니까 한꺼번에 4개를 오른쪽 왼쪽 아래 위로 한꺼번에 4개를 다 발치하시는 경우도 계시거든요.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게 하긴 하지만 보통은 오른쪽 한 번, 왼쪽 한 번 이런 식으로 발치를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아무래도 발치한 부분에 아프시게 되니까 반대쪽 부분으로 식사를 이제 할 수가 있으세요. 발치를 하고 나서 바로 막 딱딱하거나 질긴 거를 막 드실 수 있기는 좀 힘드세요. 그래서 유동식 같은 거를 많이 섭취를 권장을 드리는데 죽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섭취를 해주시면 좋고요. 차가운 죽 아니면 미지근한 죽 이런 거 위주로 좀 식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48시간 이후에 어느 정도 통증이 조금 사그라들고 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일반적인 식사 하셔도 되는데요.
그래도 너무 자극적인 거라든지 너무 매운 거, 짠 거, 너무 뜨거운 거 뭐 이런 거는 조금 삼가해 주시는 게 좋고요. 좀 덜 자극적인 거, 담백한 거, 좀 차가운 거 위주로 좀 드시는 게 추천드립니다. 음식물 반대 부분으로 씹는 것도 있는데요. 반대 부분으로 이제 씹어야 또 발 수술 부분에 자꾸 음식물이 들어가게 되거나 자극이 되게 되면 또 다시 지혈 문제에서도 출혈도 될 수도 있고 해서 최대한 수술 부분 반대편으로 식사를 좀 해주시는 게 좋고요. 아무래도 입은 하나이기 때문에 안쪽으로 드신다고 하더라도 자꾸 입 안으로 자꾸 돌 거예요. 그래서 수술 부분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그래도 좀 신경 써주신다면 한쪽으로 식사하는데 좀 괜찮으시니까 조금 신경 쓰셔서 자극되지 않도록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치를 하시게 되면 저희가 약을 처방해 드려요. 보통 5일에서 일주일 아니면 적게는 3일치 또 처방을 해드리는데요. 그 약에는 항생제, 덧나지 않도록 하는, 감염이 되지 않도록 하는 항생제가 들어있고, 그리고 진통 효과가 있는 소염 진통제, 그리고 속 보호를 해줄 수 있는 위장 보호제, 이렇게 세 가지가 보통 들어있어요. 그런 다음에 또 가글에는 요객도 같이 처방을 해드리는데, 처음에 그런 가글하는 용액은 저희가 솔직히 그 헥사메딘이라는 용액이에요. 근데 그 용액이 보험이 됩니다. 수술하고 나면 한 병까지는 보험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처방을 해드리는데, 보통 그게 좋아서 조금 더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시려고 하시는 환자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 헥사메딘 가글이 워낙 좋은 가글이긴 하지만 이게 자주 쓰게 되거나 오래 쓰게 되면 치아의 착색도 유발을 하고, 그리고 혀의 착색도 유발을 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사용하는 것은 솔직히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좀 저렴하기도 하고 보험되는 가글이니까 저희가 처방을 해드리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만약에 가글을 하시고 싶으시면 시중에 되게 좋은 가글이 많아요. 저희 치과에도 있는 땡땡이라든지 리스트 땡땡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그런 거 충분히 사용하셔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도 이제 저희가 5일에서 일주일 아니면 3일 이렇게 처방을 해드리는데요. 보통 항생제는 아침, 점심, 저녁으로 드셔야 효과가 있어요. 진통제 같은 경우에는 나 아프지 않은데? 라고 하면 솔직히 안 드셔도 됩니다. 아프지 않으면 굳이 진통제를 먹을 필요는 없으니까요. 참을 수 있으면. 근데 항생제는 덧나지 않도록 우리가 약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하루 3번은 꼬박꼬박 좀 챙겨 드셔야 돼요. 나 오늘 밥을 못 먹었으니까, 점심 못 먹었으니까 난 하루 건너뛰어야지, 한 번 건너뛰어야지, 이렇게 항생제를 건너뛰게 되면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생제가 우리 몸에 효과가 일으키기 위해선 딱 규칙적으로 하루 3번 딱 드시고, 그 항생제가 우리 몸속의 피에 어느 정도 농도가 있어야 그런 효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항생제를 드실 때는 꼭 제 시간에 맞춰서 하루 3번 잘 챙겨 드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약 먹다가 나 별로 아프지 않은데 보약도 아닌데 먹어야 돼 라고 한다면 진통제 정도는 그냥 빼셔도 된다는 거, 그거만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발치를 하시게 되면 가글을 좀 많이 설명을 드리는데요. 가글도 하신다고 가글이라든지 이런 액상 그런 소독액을 자주 사용하시게 되면 너무 사용하게 돼서 구강 상재균이 이제 없어지고 다른 세균으로 다시 감염이 될 가능성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은 소독액 가글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냥 깨끗한 물가글로 뽑은 자리에 음식물이 끼지 않도록 가글을 좀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런 부분이 잘 나오지 않거나 음식물이 꼈는데 잘 나오지 않으면 치과에 오셔가지고 추가적인 소독을 좀 받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집에 만약에 워터픽이나 이런 구강 세정기가 좀 있다면 아주 약하게 이렇게 살살 해서 좀 빼내시는 방법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글이 좋다고 해서 물가글을 너무 많이 하시게 되면 이 안에 있는 혈병이 그대로 좀 유지가 돼야 되는데요. 혈병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상처 났을 때 딱지 같은 거거든요. 상처의 치유를 도와주는 부분인데, 우리 이런 상처도 자꾸 딱지 뜯어내거나 그러면 아물지 않잖아요. 좀 덧나기도 하고, 마찬가지로 발치한 부분도 혈병을 자꾸 뜯어내거나 자꾸 건드리게 되면 오히려 덧나거나 드라이 소켓 같은 그런 병도 생길 수 있으니까요. 너무 과도한 가글은 좀 삼가해 주시는 게 좋고요. 가글도 가볍게 좀 해주시고, 만약에 음식물이 꼈는데 잘 안 나온다 라고 하면 막 헤집어내지 마시고 그때 잠깐 치과 오셔가지고 관리 받으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환자분 중에 한 분이 아무래도 헬스 트레이너를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아무래도 직업적으로 그런 운동을 계속 하셔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발치를 하고 나서도 자꾸 출혈돼서 자꾸 오셔서 지혈하면 2, 3일 뒤에 또 오셔서 출혈되시고, 그래서 되게 이상하게 계속 출혈이 되셔가지고 운동을 좀 어쩔 수 없이 하시냐라고 여쭤봤더니
직업적으로 쉴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저희가 지혈을 최대한 해서 마무리가 잘 되긴 했지만 이렇게 지혈이 잘 안 되게 되면 자꾸 치과에 오셔야 되고 불편감도 있으시니까 만약에 조금 줄일 수 있으면 조금 줄여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침이나 피 같은 부분도 이제 좀 삼키시는 게 좋은데요. 만약에 뱉게 되면 이렇게 입안에 압력이 팍 생겨서 다시 또 지혈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침이나 피는 좀 삼켜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보통 이제 그런 걸 삼키기가 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솔직히 뱉어내셔도 되긴 하거든요. 근데 뱉어낼 때도 여기 압력을 주지 않도록 이렇게 좀 이렇게 뱉어내시면 좋은데 아무래도 이제 압력이 빵 또 터져서, 그래서 저도 예전에 사랑니 발치하고 나서는 뭐 침, 피 꼭 삼키세요 뭐 그래서 이거 꼭 삼키셔야 되나, 삼키기 싫은데 뭐 역겹고 그래서 삼키기 싫은데 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가볍게 뱉고 했거든요. 그래서 가볍게 뱉으실 수 있으시면 뱉는 것도 괜찮습니다. 꼭 삼키라는 건 아니고요. 뱉을 때 압력을 주지 말라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만 잘 지켜주시면, 좀 힘들으시면 그냥 좀 뱉어내시고 이렇게 닦아내시고 그렇게 관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팁은 치과에서 뭐 일회용 주사기 쓰는 거 있으면 좀 챙겨달라고 하면 집에서 이렇게 쓰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일회용 주사기 사용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괜히 하다가 또 찌를 수 있으니까 집에 워터픽 같은 거 좀 있으시면은 아주 약하게 좀 해서 이렇게 쏴주시면 또 잘 나오니까요. 네, 그렇게 좀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드라이 소켓이라고 하는 그런 질환이 있는데요. 드라이 소켓은 발치한 부분에 잘 아물지 않아서 생기는 치유가 장애가 이루어져서 생기는 그런 질환입니다. 드라이 소켓 생기게 되면 치도 구취도 좀 많이 나게 되고요. 통증도 좀 심하세요. 그럴 때 이제 할 수 있는 건 다시 치과에 오셔가지고 시술을 적당한 처치를 받고 약도 드시고 하시는 건데요. 만약 그런 발치를 하시고 나서 그런 구취가 좀 더 생긴다든지, 발치하고 나서 2, 3일 정도 지나면 통증이 어느 정도 해소가 돼야 되는데 2, 3일 정도 지났는데도 통증이 더 심해진다든지 아니면 구취가 갑자기 더 심해진다든지 그러면 치과에 오셔가지고 체크를 좀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발치를 하고 나면 한 2, 3일 정도 아프시고요. 그 이후로는 이제 통증이 많이 경감되거든요. 정상적인 낫는 과정을 좀 알고 이제 자기 몸에 대입을 하면 그런 부분을 좀 아실 수 있으니까요. 2, 3일 뒤에도 계속 아프다, 계속 불편하다라고 한다면 치과에 오셔서 한 번 더 체크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침을 뱉지 말라고 말씀드리셨잖아요. 침을 뱉지 마는 게 입안에 압력을 주지 말라는 말이니까요. 마찬가지로 빨대를 막 사용을 하신다든지 하시게 되면 입안에 또 음압이 생겨버려서 혈병이 또 떨어져 나가게 되고 치유에 방해를 주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발치를 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수술이라든지 발치를 했을 때 우리가 뭐 사우나나 이런 거는 조금 삼가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뭐 뜨거운 물에 목욕을 하신다든지 사우나를 하시게 되면 몸에 열이 많이 올라서 또 치유에 방해가 되고 또 지혈이 잘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요. 너무 무리한 운동, 그리고 뭐 무리한 너무 뜨거운 사우나, 뜨거운 목욕 이런 거는 조금 삼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금연 금주가 있는데요. 보통 발치를 하거나 수술을 하시게 되면 2주 정도는 금연 금주를 권유를 드려요. 근데 술을 이렇게 드시게 되면 감염이 갑자기 잘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지인들 중에서도 사랑니 발치를 하고 나서 한 일주일 뒤에 고름이 빵 생겨서 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술 먹었지라고 하면 모르고 맥주 한두 잔 했다고 이렇게 하는 지인들도 있고 해서 이 술이 되게 감염에 취약합니다.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한 2주 정도는 금주 지켜주시는 게 좋고요. 금연도 지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흡연을 하시게 되면 모세혈관이 위축이 돼버려서 치유에 많이 방해가 되거든요. 술은 아무래도 감염이 되지만 흡연을 하시게 되면 치유에 방해가 돼서 치유 지연이 좀 이루어져요. 보통 2주면은 금방 아물 걸 3주, 4주 계속 길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또 감염 위험성이 커지니까요. 금연도 같이 좀 이루어주시면 좀 좋을 건데요. 이게 그냥 아예 담배를 끊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담배 끊는 게 쉽진 않지만 그래도 건강에 좋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발치나 이런 수술하고 나서는 최소 2주 정도는 금연 금주를 꼭 지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사랑니 발치하고 김치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 맛은 그는 아닌데요. 너무 자극적이거나 너무 매운 김치, 실땡 김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시중에 파는 거. 그런 거를 제외하고는 그냥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대편으로, 수술한 부분 반대편으로 좀 드셔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랑니 발치하고 나서도 커피도 크게 무관할 것 같아요.
단 뜨거운 커피는 조금 삼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차가운 커피 정도는 괜찮으실 것 같고요. 오히려 또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너무 자극적이거나 이런 거가 아니잖아요, 커피 같은 경우에는. 근데 너무 카페인을 너무 많이 또 섭취를 하게 되면 건강에 안 좋으시니까요. 너무 무리하게 드시는 거는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노래방은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노래를 부르셔서 너무 즐겁고 이렇게 스트레스가 풀린다면 오히려 치유에 더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어요. 노래방 가셔도 되는데요. 노래 또 부르실 때 너무 높은 음악이라든지 너무 막 과도하게 막 신나는 음악을 부르시게 되면 예를 들어서 티얼스라든지 뭐 임재범의 뭐 고해 뭐막 크게 불러야 되거나 뭐 이런 노래들은 아무래도 자극이 될 수 있으니까요. 조금 참고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잔잔한 음악, 뭐 발라드 뭐 이런 거를 불러서 스트레스가 해소가 된다면 치유에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노래방은 가면 안 되는 건 아니고 뭐 가셔도 되지만 충분히 즐기셔도 되지만 가셔서 조금은 텐션을 살짝 낮춰서 조금 부드럽게 좀 발라드 위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노래를 부를 때 또 너무 막 입을 크게 벌린다든지 자극을 너무 많이 하시게 되면 또 그러다가 또 술 한잔 드시게 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만 좀 삼가해 주시고 자극되지 않도록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발치를 하시게 되면 목이 좀 불편하실 거예요. 보통 이틀 정도 좀 불편하시거든요. 우리가 편도선염 생긴 것처럼 편도 부었을 때처럼 침 삼킬 때 좀 불편하기도 하고 좀 아프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너무 과도하게 침 삼킬 때 불편하거나 아프게 되면 그건 이상 반응이 있을 수 있는 거니까요. 치과에 오셔서 꼭 체크 한번 해보시고 저희가 발치하고 나서 보통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에 소독 약속을 잡아드려요. 그때 체크해서 발치 부분도 체크하니까요. 너무 많이 부어있다거나 이런 거는 저희가 체크를 해드리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만약에 목이 조금 아프시면 저희가 처방해드린 약 잘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한이나 발열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너무 심한 오한이라든지 발열이 되면 감염이 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치과에 오셔서 체크 꼭 받으셔야 되고요. 대부분 발치를 하고 나서 약을 드시게 되면 오한이나 발열이 생길 정도로 이렇게 심하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참을 정도로 그냥 약 먹으면 참을만 하다라는 정도로 이제 생기는 거니까 너무 몸이 사시나무처럼 막 떨린다든지 발열이 너무 심해서 열이 막 펄펄 난다든지 그럴 때는 치과에 꼭 전화해 주셔서 문의해 주시고 체크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치아 가져가시는 분들도 간혹 있으세요. 저희가 임플란트 때문에 치아를 발치를 했을 때 금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챙겨 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사랑니는 금니가 별로 없으니까요. 막 쪼개고서 뽑기도 하고 그래서 치아가 조각조각 나기 때문에 잘 챙겨 가시는 분들은 없지만 그것도 혹시 또 챙겨 가시길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챙겨서 드립니다. 근데 아무래도 발치한 치아는 이런 감염법상 이렇게 그냥 반출하면 안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사인 받고 이렇게 챙겨 드리거든요. 그런 부분만 사인만 해주시면 저희가 잘 챙겨 드릴 수 있습니다. 네, 키스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근데 피만 나고 막 그래서 상대방이 조금 싫어하지 않을까요? 키스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냥 뽀뽀 정도는 괜찮을 것 같은데 키스를 하게 되면 또 이렇게 압력이 생기게 되고 하니까 갑자기 지혈이 또 안 되고 출혈될 수 있으니까요. 조금 조심스럽게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뽀뽀를 추천드립니다. 네, 입냄새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관리가 잘 안 됐을 때 뽑은 자리에 음식물이 많이 끼거나 아니면 그렇게 돼서 감염이 돼버리게 되면 이제 또 구취가 또 생길 수 있거든요.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드라이 소켓이라고 이런 질환이 생기게 되면 구취가 더 많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구취가 좀 심하다든지 아니면 음식물이 좀 끼는 것 같은데 좀 아프다든지 이런 느낌이 드시면 바로바로 오셔서 체크 받으시고 챙겨드린 약 잘 챙겨 드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드라이 소켓이 생기는 경우가 좀 고령인 환자분들이 좀 잘 생기세요. 아무래도 면역력이 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발치를 하고 잘 치유가 좀 더디고 좀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잘 생길 수 있는데요. 그래서 사랑니는 조금 일찍 면역력이 좀 좋을 때 발치하는 걸 좀 추천드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처방해드린 약도 항생제 하루 3번 꼬박꼬박 챙겨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저희가 처방을 할 때 발치하시고 나서 이게 다 병원마다 다 연계가 돼요. 환자분이 무슨 약을 먹고 있고 이런 부분이 연계가 되긴 하는데 정확히 무슨 약을 드시는지는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저희가 처방하는 약이 중복이 되면 그게 딱 뜨게 되거든요. 중복 처방됐으니까 유의하라고. 그래서 항상 여쭤봐요. 그렇게 중복 처방됐을 때는 혹시 다른 병원 가셔서 약 처방 받으신 거 있으세요? 라고 여쭤보시는데 만약에 꼭 그걸 드셔야 된다라고 하면 저희가 그런 부분은 중복된 부분을 빼서 처방을 해드리고 복약 지도를 좀 해드리거든요. 근데 얘기하기 힘든 뭐 개인적인 질환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말씀하기 힘든 부분도 좀 계시겠지만 그래도 중복된 약이 있을 때 같이 먹게 되면 오히려 간이라든지 신장에 위해 작용을 줄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이 혹시 먹어야 되는 부분이 꼭 있다라고 한다면 치과에 먼저 좀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진료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네, 속쓰림 증상이 생길 수 있어요. 사람이 발치 때문에 생기지는 않고요. 발치 때문이라도 또 생길 수 있겠네요. 발치하고 나서 식사를 잘 못하시는 경우에 속쓰림이 또 생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보다는 아무래도 약 때문에 속쓰림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항생제는 괜찮은데 보통 진통제에서 위궤양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진통제가 있기 때문에 보통 속이 많이 안 좋거나 위쪽에 약간 부담이 좀 있으신 분들은 저희한테 먼저 얘기를 해주시면 위에 부담이 좀 덜한 그런 진통제를 바꿔서 저희가 처방을 해드리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그런 위에 부담이 덜한 진통제는 진통 효과가 좀 작아요. 그래서 먹게 되면 아무래도 통증도 약간 더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위장이 아파지는 것보다는 괜찮으니까 위장이 좀 안 좋거나 속이 좀 불편감이 좀 있으신 분들은 항상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치아 발치 후에 주의사항과 꿀팁 그리고 치아를 뽑고 실생활에서 궁금해질 수 있는 부분까지 조금 더 자세하고 알차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좀 가졌는데요. 발치 후 주의사항이라고 해서 발치를 다 하고 나서 알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발치 전에 좀 더 미리 알아두고 대비하고 계신다면 많이 고생하지 않고 좀 더 빠르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물론 주의사항을 저희가 이해하기 쉽게 잘 안내해 주는 것은 저희의 몫이기 때문에 저희 서울 그랜드 치과도 환자분들이 덜 아프고 좀 더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주의사항의 안내가 부족하지 않게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오늘 전해드린 주의사항을 잘 따라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월간 브랜드 6월호에서 다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